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결말은 없다. 돈을 많이 버는 과정 속에서 행복한 것이다. 돈 벌기를 딱 멈추고 그 다음에 행복한 날들을 사는 게 아니다. 즐겁게 일하며 돈이 벌리는데 돈 벌기를 멈출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면 그 과정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즐겁게 일한 후에 통장에 저절로 돈이 들어와 있는 걸 볼 때 가장 행복하다. 그 돈을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면 된다. 하지만 아마 더 원하는 삶이 없을 것이다. 그냥 여행 다니고 노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이다. 즐겁게 일하며 돈을 벌어봐라. 죽는 날까지 누가 말려도 당신은 절대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노는 것이고 즐기는 것이다.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일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삶 자체인 것이다. 그런 일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책을 읽어나가면 된다. 안녕하세요. 학공세 성장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개그맨이자 작가인 고명환님의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경제 유튜브 채널에 많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떻게 살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제겐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당장 구입해서 읽었어요. 정말이지 이 책은 버릴 내용이 하나 없이 고명환 작가의 삶의 철학이 담백하게 녹아들어 있어요. 지금까지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답답했던 분들이나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의 종말. 낮과 밤이 합쳐져 하루가 된다. 어둠과 밝음이 합쳐져야 온전한 하루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행복과 불행이 합쳐져 있다. 행복과 불행이 공존해야 완벽한 인생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을 싫어한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사실 불행은 없다. 불행은 조금 요란한 행복일 뿐이다. 불행은 우리를 울고 신음하게 만들지만 그뿐이기 때문이다. 한창 방송일로 바쁘게 살던 시절 난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다 트럭과 부딪힌 것이다. 당시 잠든 나를 태우고 달리던 매니저가 시속 190km까지 밟았다고 하니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우리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만큼 내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온 가족이 울고 소리 지르고 신음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난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눈동자를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몸 상태라면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난 방송이 아닌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독서는 이제 3,000권 이상의 독서 내공으로 내 몸에 쌓였고 나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가지게 됐다. 사고가 아니었다면 나는 책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직 내 길을 찾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사고 이후 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고 지금까지 1초도 끌려다니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닥친 고통,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어쩌면
당신을 살리기 위한 고통이고 짐인지 모른다. 나의 교통사고가 지금의 인생을 만들어준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내 인생에 어둠이 있다면 어딘가로 던져버리는 대신 껴안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짐을 꼭 안아주라.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아픈 것을 견뎌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만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밤에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불행이라는 어둠의 시간 속에서 노는 법을 찾아보자. 낮에 노는 것도 좋지만 밤에 노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다. 밤에 노는 게 좋은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캠핑 가서 낮에 불멍을 하면 매력이 없다. 불멍은 어둠이 있어야 아름답다. 어둠이 모든 걸 가리고 오로지 불만 보이게 해줘야지 그 불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 집중이 된다. 불멍의 매력이다. 불행이라는 어둠이 있어야 앞으로 헤쳐나가는 맛이 있다.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시간은 밤이다. 그러니 그냥 밤을 즐겨라. 어둡다고 짜증내고 한탄하지 말고 밤에 맞는 놀이를 찾아라. 놀다 보면 금방 해가 뜬다. 계속 어둠이라고 불행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놀지 못해서 그렇다. 낮에 할 일을 밤에 하려고 해서 그렇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면 그렇게 웅크리지 말고 일어나라. 어둠을 즐겨라.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해보자. 미친 사람처럼 킬킬킬 웃으면서 달려보자. 그렇게 미소 지으며 어둠을 즐기면 된다. 우리 함께 밤을 즐기자. 당신과 연결되어 기쁘고 행복하다. 진심으로 이 순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고3 때 읽었던 보들레르의 시를 이제서야 이해하겠다. 하루의 종말이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의 종말. 어슴풀의 햇빛 아래 삶이 뻔뻔스레 떠들며 이유 없이 뛰고 춤추고 몸을 비튼다. 그리하여 이윽고 지평선에서 쾌락의 밤 솟아올라 호기마저도 다 가라앉히고 수치마저도 다 지워버릴 때 시인은 중얼거린다. 마침내 내 정신은 내 등뼈처럼 열렬히 휴식을 갈구한다. 서글픈 공상 가슴 가득히 나는 등을 대고 드러누워 내 종막 속에 잠긴다. 오, 시원한 어둠이여. 아, 시원한 어둠이여. 밤은 시원하다. 밤은 어둡지만 시원하다. 미래를 믿지 말고 오늘 행복하라. 내일은 없다.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그러니 오늘 행복하라. 그것이 매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생각해보라. 사실 우리는 계속되는 오늘을 살고 있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오늘이 지나가면 또 오늘이 오고 또 그 다음 오늘이 오고 그저 오늘의 반복이다. 누구도 10분 후에 미래조차 살 수 없다. 바로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오늘을 살 뿐이다. 고로 우리는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가올 오늘에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오늘 가진 돈으로 오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오늘 가진 돈이 적다고 불평하며 불행해하는 사람은 다가올 오늘에 천하를 가져도 적다고 불행해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법칙이다. 미래를 믿지 마라.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다가올 오늘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오늘 행복할 수 있다. 마음가짐의 문제다. 방법을 찾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난 지금은 불행하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미래에 어느 날 행복해질 거야. 와 같은 마음은 당장 버려라. 난 지금 당장 행복해지겠어. 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난 행복할 거야. 난 행복할 권리가 있어 라고 외쳐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의 눈치도 보지 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행복을 찾아라.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만 본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못 찾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나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경험한 사실이니까 말이다. 난 돈이 없던 시절부터 이 사실을 알고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다 보니 돈이 많아졌을 뿐이다.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 행복도 습관이고 불행도 습관이다. 자꾸자꾸 행복하다고 말하라. 우린 죽음의 순간도 오늘 맞이하게 된다. 다가올 오늘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죽음을 맞는 오늘에도 행복할 수 있다. 부디 미래에 행복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것은 마치 죽은 후에 행복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다. 계속되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단지 오늘에 달려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 단 행복하라 라는 말을 즐겨라로 착각하지 마라. 즐기는 것은 행복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성취의 행복을 느껴야 한다. 성장하는 사람은 늘 행복하다. 돈이 굉장히 많은데도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재미없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장을 멈춰서 그런 것이다. 돈이 많기 때문에 소비하고 즐기는 데만 초점을 맞출 뿐 성장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토니 로빈스가 쓴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행복의 비결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성장과 감사이다. 성장은 늘 행복을 동반한다. 성장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성장하는 사람은 시간에 끌려가지 않는다. 시간을 지배한다. 성장하는 사람은 가슴에 열정과 희망이 가득하다. 실패와 고난의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으면 모든 순간 행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행복을 동반한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쓰고 있는 책이 3번째 책이다. 아마 10번째 책이 나올 때쯤에 나는 300억짜리 고명환이 돼 있을 것이다. 책을 한 권 쓰려면 최소 3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한다. 앞으로 7권을 더 쓴다면 2700권 이상을 읽을 텐데 그러면 나는 5000권 이상을 독서한 사람이 된다. 누구라도 5000권을 읽으면 300억짜리 사람이 될 수 있다. 장담한다. 5000권을 읽었는데 300억을 못 벌었다면 못 번 게 아니라 안 번 것이다. 책을 읽다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책을 읽다 보면 돈을 벌어야 할 사람은 돈을 벌게 되고 돈이 아닌 다른 이유를 위해 태어난 사람은 그 이유를 따라 살게 된다. 결론은 두 사람 모두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고 그 길을 걷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떠올려보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감사다. 고난과 실패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난 지금 251일째 매일 100번씩 감사하다고 외친다. 심지어 감사하다고 외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외친다. 그렇게 외친 후 251일 동안 단 한순간도 우울한 적이 없다. 믿기 어렵다면 내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기록이 남아있다. 주변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보라.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일단 그냥 감사하다고 외쳐라. 반복해서 외치다 보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솟아난다. 감사하다고 외치는 순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장사가 안 될 때도 감사하라. 손님이 없어 여유로울 때 대박을 터뜨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손님이 없을 때 책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감사는 행동을 유발한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다. 성장과 감사는 삶의 원동력이다. 성장과 감사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따라온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성장과 감사를 이해하면 돈은 필요한 만큼 알아서 들어온다. 성장의 기쁨을 느껴보아라. 감사의 평온함을 느껴보아라. 성장과 감사가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 지금 당신의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다면 두 가지를 체크해봐라.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진심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브랜드는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가족을 책임져 준다. 브랜드의 뜻은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를 뜻한다. 남이 만든 상품이 아닌 자기 상품과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 상품으로 다른 업체와 경쟁에 이길 수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처음부터 브랜드를 만들 각오로 시작하라. 그리고 남 밑에서가 아닌 혼자 시작하라. 시작이 중요하다.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브랜드를 만드는 시간도 차이가 난다. 피라미드의 가장 밑에서 시작하지 마라. 피라미드의 가장 밑은 프랜차이즈와 같은 걸 말한다. 단, 아무리 생각해도 난 창업할 능력이 없다면 프랜차이즈로 시작해도 된다. 하지만 반드시 2년 안에 모방하고 재창조하여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각오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라. 난 2002년에 감자탕집을 시작으로 실내 포장마차, 골프 연습장 내 식당, 닭가슴살 사업을 모두 실패하고 2014년에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브랜드로 성공했다. 12년이 걸렸지만 너무 만족한다. 12년이나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다.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브랜드는 내공이 쌓여야 만들어진다. 어떤 행운이 찾아오더라도 브랜드가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간혹 순식간에 만들어진 브랜드도 있다. 하지만 그런 브랜드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은 물론이고 몇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브랜드다. 브랜드가 이미 만들어진 식당에 가면 느껴지는 게 있다. 아, 이 맛은 보통 내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훌륭하다. 이런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브랜드에 대한 꿈은 강력하게 지니고 호흡은 길게 가져라.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자, 당장 이름부터 만들자. 당신의 브랜드는 무엇인가? 뭘 만들 수 있는가? 브랜드라 할 수 있는가? 경쟁업체보다 어떤 점이 뛰어난가? 고객들이 왜 당신의 브랜드를 찾는가? 그런 게 없는가? 괜찮다. 배우면 된다.
경험을 쌓으면 된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비슷한 브랜드를 떠올려 보자. 긴장하지 마라. 지금 만드는 이름이 꼭 당신의 브랜드는 아니다. 몇 번은 바뀐다. 그러니 단순하게 생각하라. 자, 이름이 생각났는가? 그 이름을 적어 벽에 붙여두자. 이제 당신은 이 브랜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럼 당장 뭐부터 해야겠는가? 당신이 구상한 브랜드와 관련된 책을 10권 사자. 가장 빨리 브랜드를 만드는 길은 실패와 독서다. 일단 시도해보고 실패한 뒤에 독서를 통해 실패 이유를 분석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 이 과정에서 내공이 쌓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의 경험만으로 브랜드를 만들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어쩌면 영영 못 만들지도 모른다. 반드시 실패의 이유를 분석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책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배워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사람에게 묻지 말고 책에게 물어보라. 내가 먼저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브랜드가 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얼마짜리 브랜드인가? 당신은 지금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정한 후 몸값을 높이자. 몸값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험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실패한 분야를 더 배우고 독서로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드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축하한다.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브랜드를 가졌다. 브랜드의 힘은 막강하다. 그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훌륭하다. 브랜드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꾸준하게 생산되는 현금의 힘은 막강하다. 매일 10만원씩의 매출로 만든 1000만원이 갑자기 생긴 10억보다 힘이 강하다. 꾸준한 현금 흐름이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가족을 책임져준다. 당신의 브랜드가 1000억 원에 매각됐다는 소식을 기다리겠다. 요리의 핵심은 떼기다. 우리 삶도 그렇다. 내 아내는 요리를 못한다. 결혼하고 아내가 요리하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 요리에 자신이 없을수록 뭔가를 더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요리의 핵심은 덜 넣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만들고 있는 음식 맛에 자신이 없다면 레시피에서 한 가지씩 빼보라. 한 가지를 빼도 충분히 그 맛을 낼 수 있다. 신기하다. 신선한 원재료에 딱 한 가지로만 간을 하라. 음식 맛은 이렇다. 조미료가 많이 들어갈수록 첫맛은 좋지만 뒷맛은 질려서 숟가락 놀리는 속도가 느려진다. 반대로 조미료 없이 원재료의 소금이나 간장만으로 완성한 음식은 처음엔 맛이 왜 이렇게 심심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숟가락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진다. 돈을 버는 레시피의 비결 역시 빼기다. 사람들은 점점 건강한 음식을 원하고 그런 음식에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 버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요리에 대한 생각 지수가 높아야 한다. 생각 지수가 높아야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있어야 소금만 넣고도 맛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음식이 궁극의 맛을 보여준다. 이렇게 만든 음식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메뉴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100년간은 노포를 만들려면 이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한다. 한 가지를 빼면 맛이 덜할 거라는 의심을 버려라. 뺄수록 깊은 맛이 난다. 우리 삶도 그렇다. 뭔가를 더 가질수록 삶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버릴수록 행복하다는 정리의 마법이다. 돈을 버는 요리의 반대는 더하기다. 냉면을 팔지 않던 식당이
여름만 되면 냉면 게시라고 써붙이고 냉면을 파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당은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냉면은 그렇게 후딱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다른 계절에는 안 팔다가 여름에 문턱에서 냉면을 게시한다는 건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사다가 판다는 얘기다. 이런 냉면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다. 장사가 안 되면 메뉴부터 늘릴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메뉴를 줄여야 한다. 요식업에서 더하기는 결론적으로 빼기다. 메뉴를 늘려 수익이 오르길 기대하겠지만 결과는 반대다. 메뉴를 더하게 하면 인건비도 늘고 주방 동선도 복잡해지고 서비스도 힘들어진다. 수익은 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여름에 냉면을 팔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원래 팔던 메뉴에 더 집중하라. 주 메뉴가 맛이 없는데 냉면을 판다고 손님이 더 오지 않는다. 절대 안 온다. 한 가지 메뉴에서 궁극의 맛을 찾아야 한다. 명심하라. 요식업에서 돈 버는 방법은 빼기다. 우리 삶도 그렇다. 이 책은 좋은 내용이 많아서 핵심만 추려도 내용이 많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빼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빼도 빼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다음 성장 독서 시간에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장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